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양념화학 화학반응식 스텝 3 부분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학반응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아무래도 1단원에서 최고 난도를 자랑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이 스텝 3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 추천하는 경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은 이 조건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런 조건은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을 체크한 상태에서 샘플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거고 저건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풀어보면서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 그래도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23번 문제는 탄화수소를 연소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물로 나오는 화학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산소는요, 주의하셔야 되죠. 왜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산소가 남은 거기 때문이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쌤이 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무조건 두 가지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한계 반응물이 뭔지. 그러면은 여기서 한계 반응물은 일단 찾았어. 얘가 한계 반응물인 거지. 왜? 산소는 남았으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 화학 반응식. 지금 문제에서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 반응식 먼저 이제 적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적어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먼저 적었는데 이 탄화수소가 1몰만큼 사용이 됐고, 그에 따라서 CO2와 H2O가 2대 2X, 그러니까 2몰, 2X몰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1대 2대 2X라고 잡고 가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2X 이렇게 잡고 갈게요. 그러면은 탄소의 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M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M은 2라고. 여기서 탄소의 수가 정해졌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소의 수는 완전히 정수로 나오지는 않지만 X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X. 그러면은 N이 4X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산소의 수도 세줍시다. 산소는 여기서 4, 여기서 2X. 따라서 산소 원자가 이만큼 나오려면 우리 앞에는 2 더하기 X의 개수가 들어가 줘야겠죠. 따라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 원자의 수를 한번 세줄게요. 산소 원자는 여기서 10몰, 그 다음에 여기서 4몰, 그 다음에 여기서 2X몰, 그 다음 여기서 2X몰. 그러면 반응 전후가 이렇게 같다라고 세울 수 있고, 그러면은 X를 구했을 때 4X는 6이 나올 테니까 X는 2분의 3이 나오겠네. 따라서 우리 N은 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M과 N을 구했으니까 여기 대입을 해주면은 N이 6, M이 2, 3이 아니라 3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해볼게요. 자, 니은 디귿은 니은, 밀도를 구하고 있고요. 반응 전과 후에. 그 다음에 디귿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쌤이 니은 디귿을 묶어서 설명한 이유는 밀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요. 근데 지금 디귿에서는 반응 전후에 질량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연관된 거야. 그럼 어떻게?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과 후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반응 전과 후는 질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밀도를 구할 때 어떻게 해?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어차피 반응 전과 후 같으니까 그냥 1로 둬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테니까 같은 값이어서. 그러면은 이 밀도라는 것은 결국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반응 전 부피분의 질량 1, 그 다음에 반응 후 부피분의 질량 1. 그러면은 전 밀도분의 후 밀도니까요. 결국에 이걸 구하면 정답을 구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부피 어떻게 구하죠? 지금 부피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기체의 부피는 몰수와 같죠. 따라서 몰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는 1몰, 5몰 합쳐서 6몰. 그 다음 반응 후는 우리 x가 2분의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가 3, 그 다음 얘는 1.5. 따라서 다 합하면 6.5. 따라서 13분의 12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해볼게요. 14번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자, 처음에 A N몰과 B N몰 합쳐서 4V만큼의 기체를 넣었대. 근데 반응을 하고 나니까 혼합기체가 3V가 됐대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4V에서 3V가 됐어. 즉, 기체가 감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이 일어나면요. 반응물은 쓰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생성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변화의 양을 봤을 때 감소했다는 것은 반응물이 사라지는 게 더 많다라는 거야. 생겨나는 것보다. 그지? 따라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반응물이 사라지면 사라졌지 더 생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B를 계속 추가로 넣어주고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그렇다는 말은 첫 번째, 그러면은 이전 반응에서는 B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거구나. 즉, 여기서는 B가 한 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B를 점점 넣어줬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B를 점점 많이 넣어주다 보면은 이제 B의 양은 충분하니까 누가 다 떨어지는 시점이 오겠어? A가 다 떨어지는 시점이 올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그 A가 다 떨어지는 시점이 이 중에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는 반응이 진행되면은 더 추가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냈잖아. 근데 보면은 부피가 추가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B를 더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A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났구나. 즉, B가 여기서 여기로 0.5몰만큼 추가가 됐는데 부피가 0.5V가 추가가 된 이유는 이 추가로 넣어준 B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 안에 들어있다. 따라서 넣은 B만큼 부피가 늘어났다. 정리할 수 있겠네. 0.5몰만큼이 0.5V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1몰당 부피가 V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있었던 게 4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반응시킨 후가 3몰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몰수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었으니까 몰수에 대해서 양적 관계를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양적 관계 처음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단 반응식이 2대 1대 A네요. 그래서 반응 전에 A가 N몰, B가 N몰. 그래서 반응해. 누가 한 개여서? B가 한 개여서. 그래서 A는 어떻게? 2배 쓰죠.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A배 쓰죠. 생긴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합쳐서가 3몰이었구나. 이렇게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수 없어서 여기를 써볼게요. 우리 여기는 반응의 초기 지점이어서 아직까지 B가 여전히 한계 반응물인 지점이에요. 따라서 B가 한계 반응물인 지점을 보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은 B를 0.5몰 넣어줬어.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진 C가 A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 여전히 B가 한계 반응물이고, 그러면은 A는 2배 더 쓰고, 그 다음에 C는 A배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몰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다 더한 게 3몰이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전에 얘네들도 3몰이었거든? 근데 여기도 공통적으로 n-2n이랑 그 다음에 an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에 바뀐 부분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5a야. 즉 마이너스 1 더하기 0.5a가 여기에서 여기로의 변화량인데 지금 두 개는 몰수가 똑같잖아. 즉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얘가 0이 나온다. 즉 A는 2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2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M과 N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여기서 두 개 더한 게 4V였으니까 4몰, 즉 M 더하기 N은 4다. 그 다음 여기서 A는 2를 넣어주면은 소거가 되고 M만 남는데 이 최종적으로 3V, 즉 3몰이니까 M은 3인 거죠. 그럼 대입해주면 N은 1이니까 우리 3분의 1. 따라서 최종적으로 3분의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요, 지금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고 있는 화학 반응식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조금 특이합니다. 반응 후에 A 부피, 그 다음에 곱하기 C의 몰수, 요렇게가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화학 반응식에서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은 아직 C가 완성이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C만 구하면은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계 반응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B를 점점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A의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자, 그렇다는 말은 B를 점점 많이 넣어준다. 즉 초반에는 B의 양이 적으니까 B가 한계가 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점점 많이 넣어주면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나중에는 A가 다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은 A가 한계 반응물이면 A가 안 남는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좀 보자고. 어떻게 변화하는데? A가 안 남으니까 0이 돼버려서 이거의 부피 곱하기 C의 몰수가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어느 지점에서도 0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B가 한계 반응물인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양적 관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쌤이 좀 구분하기 쉽게 여기를 기억, 여기를 니은, 여기를 디귿이라고 줄게. 그러면 어느 지점을 이용하면 좋을까 하고 봤는데 니은은 이 그래프의 값이 미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 두 개는 같고 그 다음에 값도 2분의 3V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표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B와 C가 S, 그러니까 고체 상태예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부피와 몰수는 비례한다라는 것은 A에서밖에 못 써. 그러니까 셋 다 부피로 두고 싶어도 부피와 비례한다는 건 오로지 기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쓸 수밖에 없어? 몰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기체에 한해서 몰수와 부피는 같다라고 취급을 했지만 A밖에 기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부피와 몰수가 같다라는 거를 이제 쓰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몰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AV 리터를 몰수로 두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에서 뭔가 몰수로 둘 수 있는 힌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미지수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지수는 최대한 개수가 적은 게 좋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뭔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미지수를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 V리터라는 값을 쌤은 K몰이다 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은 기억에서 반응 전에 K몰, 그 다음에 기억 지점이니까 B는 2몰.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하겠지. 누가 한 개로? B가 한 개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D굿도 마찬가지. D굿도 해봅시다. 그럼 D굿에서도 A는 여전히 K. 근데 D굿에서 우리 B는 6몰만큼 있었고요. 여전히 B가 한 개고요. 그러면은 3몰 쓰고 C, 3C. 그래서 K-3, 0, 3C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의 곱이 2분의 3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V당 K몰인 건 아는데 그러면은 K-1은 어떻게 V로 나타내지? 상관없어요. V로 안 나타내도 돼요. 왜? 어차피 부피나 몰수나 똑같고 그럼 물론 값은 몰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달라지겠지. 근데 두 개를 곱한 게 같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같다라는 식을 두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남아있는 A가 K-1이고요. 남아있는 C가 C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얘를 부피로 바꿔서 이거 곱하기 이거가 2분의 3이다 라고 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네 곱과 얘네 둘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일단 먼저 쓰자고. 그래서 어떻게? C 곱하기 K-1은 3C 곱하기 K-3. 그래서 C 약분되고 그러면 따라서 K는 4가 나옵니다. 즉, 맨 처음에 있었던 우리 A가 4라고요. 남은 A는 3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4몰당 결국에 V리터였다고요. 그러면은 3몰은 몇 V인 거야? 4분의 3V인 거지. 그럼 이제는 쓸 수 있지. 왜? 부피고 몰수니까 두 개를 곱한 게 2분의 3. 따라서 C는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니은 지점에서 구해서 X만 구해주면은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니은 지점에서 봅시다. 니은 지점에서 반응 전에 A는 4. 그 다음에 B도 4. 그 다음 반응하겠죠. 1대 2로 1대 2로. 그럼 얘는 2의 B로 생겨나고 그래서 반응 후에 그러면은 2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2분의 V겠지? 따라서 2분의 V 곱하기 4 하면 2V, 즉 X는 2라고요. 그럼 C2, X2 두 개 곱하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6번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인데 이 문제는 실린더예요.
그래서 각각의 양이 주어져 있고 그럼 봤을 때 처음에 A가 있는데 거기다가 B를 추가했더니 반응이 일어나서 C가 생성되고 B가 남았어요. 즉 A가 한 개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때문에 반응이 종결됐으니까 A를 더 넣어줘서 또 반응을 시켰어. 그랬더니 또 B만 남아있네. 즉 여기서도 A가 한 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이 두 개의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표를 한번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가에서 나로 갈 때. 그러면은 1대 B대 2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반응 전, 반응했을 때, 반응 후 이렇게 적어줄 건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 뭘 적어줄 거야? 몰수 적어줄 거야? 부피 적어줄 거야? 질량 적어줄 거야? 이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근데 문제를 보세요. 일단 몰수는 못 적어. 왜? 몇 V당 몇 몰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피에 대해서 적자고 하니 A의 부피는 처음에 잘 나와 있는데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 각각의 부피는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세하게 비교적 나와 있는 질량을 쓰는 게 이 문제에선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량을 적어볼게. 우리 맨 처음에 들어있던 A는 4W. 그 다음에 추가로 넣어준 B가 4.8W. 미안해, W가 아니라 4.8. 근데 A가 한 개잖아. A를 다 썼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또 B가 8W 남았대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 거야? 4.8 마이너스 8W만큼 썼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한 만큼 생성물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니? 그지? 따라서 4W 4.8 마이너스 8W만큼이니까 결국에 이만큼의 C가 생성이 된 거죠. 생성됐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가에서 나로 반응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했어. 그럼 이제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A가 W만큼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AW만큼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전 반응에서 남은 B는 8W고 그 다음에 이전 반응에서 생성된 C는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했겠지. 누가 한 개로? 얘가 한 개로.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반응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몇 배 반응했어? 4분의 1배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얼마나 반응했는지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요거의 4분의 1배만큼이니까 이만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4분의 1배만큼 생성된 거니까 이만큼 생성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빼주면은 10W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해주는 거니까 6 마이너스 5W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해봤더니요 C는 5g이더래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5g이라는 거지? 그럼 뭘 구했어? W를 구했네. 5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B, 그 다음에 A 분자량, B 분자량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B는요 개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질량 관계를 알아냈고 개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에 따라서 문제에서 분자량을 구해야 돼. 질량, 개수, 그리고 분자량.
세 가지 관계성이 있죠. 뭐요? 몰질량의 B는, 그러니까 분자량의 B는 어떻게?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고. 일단 질량비 먼저 정리를 해보자. 질량비는 여기서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6이니까 5분의 6 빼기 5분의 2, 그래서 5분의 4고, 그 다음에 여기선 2개 더한 거니까 1이겠죠. 즉 5분의 1 대 5분의 4 대 1이니까 5를 곱해주면은 1대, 그 다음 4 대 5가 되겠죠. 이게 질량비입니다. 그럼 이 질량비를 뭐로 나누면 돼요? 개수비로 나누면 몰질량의 비가 나오겠죠. 그럼 개수비는 1대 B 대 2잖아. 즉 몰질량의 비는 2대 B분의 8대 5네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을 몰질량이라고 갖다 써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쓰지 않은 이 부피를 쓰시면 되죠. 맨 처음에 들어있던 A는 V리터예요. 즉 이만큼이 V리터라고요. 그러니까 5분의 1, 즉 0.8g 넣어주면 우리 몰질량 2니까 0.4몰만큼이 V리터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에 들어있는 것은 3배잖아. 그래서 1.2몰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C는 5g 있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C의 몰질량은 5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결국에 얘가 1몰만큼이니까 B가 얼마만큼이어야 되는 거야? 0.2몰만큼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질량이 얼마야? 이만큼인 거지.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W가 5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요. 결국에 2 빼기 1.2, 즉 B는 0.8g만큼 있고 얘가 몇 몰이다? 0.2몰이다. 따라서 5배 해주면 1몰의 질량이죠? 즉 4가 나와야 된다고. 4가 나오려면은 B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된다고. 따라서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요. B, 2. 그 다음에 W는 5분의 1. 그러면 10분의 1이네. 그 다음 A 분자량 분의 B 분자량. A 분자량 분의 B 분자량. 2네요. 따라서 5분의 1, 2번이 정답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인데 지금 문제에서 A와 B의 분자량 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밀도의 상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반응을 시켜주는데 B를 점점 더 많이 넣었을 때 전체 기체의 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문제에서 힌트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밀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개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A 대 1 대 A로 반응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개수 그대로 가져가서 반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A는 A만큼, B는 1만큼, C는 A만큼 반응을 한다고요. 근데 반응물은 쓰고 생성물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A를 A만큼 쓰고 B를 1만큼 쓸 때 C가 A만큼 만들어지는 그러한 B를 가지고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마이너스 1, 즉 분자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이 반응의 핵심은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을 해보면, 자, 그러면 B를 점점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B는 들어가자마자 일단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B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A랑 B가 같이 소모가 될 건데 B는 들어가자마자 반응에 참여를 하고 A도 B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A도 많이 쓸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면은 A가 다 떨어지는 순간 B가 다 떨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A와 B가 다 떨어져서 반응이 끝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그래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돼? 밀도의 변화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분자수는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밀도는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증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시점이 반응의 종결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반응의 종결점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맨 처음 부분을 기억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를 니은이라고 둘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밀도를 줬기 때문에 이 밀도를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봤더니 맨 처음에는 A가 V리터만큼 들어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대한 상황이 A가 들어있고 이게 V리터만큼 들어있대요. 그리고 지금 밀도의 상대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니은 지점은 밀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밀도가 나와 있는 P 지점을 볼게요. 자, P에는 그러면은 A는 다소거가 됐을 거잖아. 왜? 니은에서 반응이 종결됐으니까 종결점 이후로 B를 넣으면 이 B는 반응을 안 할 거고 A는 이미 여기에서 다 소모된 시점이니까 따라서 B와 C가 있을 텐데 각각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P에서 실린더의 부피는 2.5V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이때 상대값이 0.8이에요. 그러면은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량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때는 우리 B가 W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만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A의 양은 현재 몰라요. 쌤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것은 미지수로 둘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요 A의 질량을 우리가 K라고 둡시다. 질량을 K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이 P점에서 어떻게 되겠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맨 처음에 들어있었던 A만큼, 그러니까 K만큼은 당연히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넣어준 W만큼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밀도에 대한 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밀도의 비를 세워볼게요. A, V리터 있을 때 질량 K g만큼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기역점이고 P점에서 똑같이 부피는 2.5V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K 더하기 W죠. 이게 밀도의 비고 얘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0.8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대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V는 약분될 거고요. 그러면은 내양의 곱이 2K 더하기 2W 그 다음에 외양의 곱이 4K 따라서 K는 W라고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맨 처음에 있었던 이 A의 질량이 얼마만큼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 얘가 Wg만큼 있었구나. 그러면은 P점에서는 총 2W만큼의 질량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니은 지점을 해결을 하는 게 마지막으로 남은 목표가 되겠네요. 그럼 니은 지점 뭐예요? 반응의 종결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둘 다 남김없이 모두 사용한 지점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얘네가 A 대 1대 A로 반응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몇 몰 있으면은 A와 B가 둘 다 남김없이 다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좀 어떤 걸 쓰면 좋을 것 같나 생각을 해보니 분자량은 A가 B의 2배다 라는 것을 아직 안 썼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써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A와 X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A와 X는 지금 이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보고 구할 수 있는 값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기억 지점은 A만 들어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양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이 니은과 이 P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직 니은에 대해서는 구해야 할 부분이 많고 따라서 P에서 양적 관계를 조금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P 자, P점에서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반응 전에 그러면은 지금 A가 V만큼 있던 상황에서 B를 W만큼 넣어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가 V리터 있는데 근데 나 지금 부피로 썼으면 얘도 부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B가 Wg 있다라는 건 알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Wg이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얘가 Wg란 말이야. 근데 B가 마찬가지 Wg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얘를 부피로 어떻게 나타내냐고. 그때 분자량을 사용하셔야죠. 자, 분자량은 밀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A의 밀도는 V분의 W예요.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이 W에 해당하는 부피가 몇 V가 돼야 분자량이 A가 B의 2배가 되냐고. 이렇게 되냐고. 그죠? 2V죠. 따라서 B는 W만큼이 2V구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을 하겠지. 일단은 A를 무조건 다 쓸 거 아니야. 우리 반응의 종결점 이후니까. 그러면은 A 대 1대 A만큼 반응한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B가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C는 이렇게 남아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P점에서 최종적으로 2.5V다 라는 것을. 그러면은 얘네를 더한 게 2.5V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즉 3V 마이너스 A분의 V가 2.5V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됐어. 반응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니은 반응의 종결점에서 양적 관계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니은 지점, 종결점, 즉 A가 V리터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완전히 종결이 된다라는 것은 2대 1로 완벽하게 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0.5V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반응을 하겠죠. V 쓰고 0.5V 쓰고 V 만들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 뭘 구해야 돼? 밀도의 상대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밀도의 상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피분의 질량을 해줘야 되는데 질량 어떻게 하죠? 우린 알고 있잖아요. A는 V리터당 Wg이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B는 2V의 W니까 0.5V, 즉 4분의 1배가 되면 똑같이 4분의 1배가 되겠죠. 질량도. 따라서 질량은 4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피는 그냥 V가 되겠지.
이게 니은 지점에서 밀도입니다. 그러면은 상대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지점이나 잡아주면 되는데 P점으로 할게요. 2.5V, 그러니까 2분의 5V. 그 다음에 질량은 처음에 들어있던 A에 BW 더한 거니까 총 2W. 얘네가 뭐? X 대 0.8. 그러면 어차피 V도 소거되고 W도 소거되니까 비례식 간단하게 풀어주면 우리 X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X와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A는 2를 곱해주면 우리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마지막 스텝 3 문제인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번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식인데 맨 처음에 A N몰과 B N몰을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반응이 끝나고 나서 B를 다시 Wg씩 점점점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맨 처음에 즉 A N몰과 B N몰을 넣은 상태 이후에 B를 넣어서 반응을 더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에 맨 처음에는 B가 다 떨어졌었구나, B가 한 개였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를 Wg씩 넣었을 때 지금 밑에 자료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을 살펴보니까 0에서 W, 그러니까 이 끝난 직후 W를 넣어줬을 때는 지금 여기서 부피가 감소했거든요. 6만큼 전체 기체가. 근데 여기서 또 W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봐봐. 똑같이 만약에 W 넣어준 거 싹 다 반응하고 여기서도 W 넣어준 거 싹 다 반응했다. 즉,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반응한 B의 양이 똑같았다 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6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만큼 감소했잖아. 그지? 그렇다는 말은 뭐야? 아, 여기서는 B가 다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는 B가 아니라 A가 다 반응을 했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해졌네. 뭐가? 여기 지점은 이 넣어준 W만큼의 B가 절대 반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늘어난 이유는 왜? 얘를 넣어줬으니까.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넣어준 얘가 사라져야 하는데 반응할 A가 없으니까 그냥 넣어준 만큼 부피가 늘어난 거라고. 그러면은 정리가 됐네. 뭐? B Wg당 이 부피만큼이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적 관계를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이 가에서는 반응 전에 N몰, N몰만큼 있었는데 B가 한 개로 반응하면서 AN, N, EN 이렇게 반응하고 최종적으로 M, 마이너스 AN, 0, EN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네들의 정확한 몰수는 모르지만 뭐는 알고 있어? 이때의 부피의 상대값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얘의 부피를 네모라고 하고 얘의 부피를 세모라고 하면 네모와 세모, 즉 얘의 부피와 얘의 부피의 합이 21부피다 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야. 그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지점, 이 지점에서 양적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의 질량당 부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양적 관계에서 부피를 써줘야 돼. 그래서 몰수 대신에 얘네들도 부피로 생각하자 이거야. 왜? 문제에서 다 지금 부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러면은 B를 W만큼 넣어준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반응 전에 원래 얘가
A가 네모만큼 있었고 C가 세모만큼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21부피였지. 근데 여기서 B를 W 넣어줬네? 즉 2부피만큼 넣어줬네? 그러면 반응 전 부피는 23부피네요. 얘네 두 개가 21부피고 여기다 2부피 또 넣어줬으니까. 그러면은 반응을 하겠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알아냈잖아. 아, 여기서는 B가 다 반응했는데 여기서는 덜 반응한 거 보니까 여기선 A가 다 반응했다라고.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는 B가 일단 다 반응한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만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후에 부피가 얼마라는 거예요? 15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피의 변화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피가 마이너스 8만큼 변했다는 거네? 최종적으로 부피가 마이너스 8만큼 변했다. 즉, 마이너스 2a만큼 사라지고, 마이너스 2만큼 사라지고, 4만큼 생겼는데 이 변화량이 총 마이너스 8이다. 따라서 A는 5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도 반응식. 그러면은 네모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이제 W 또 넣어줬으니까 2부피. 그 다음 여기서 C가 세모 더하기 네모.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해. 근데 여기서는 뭘 알아냈었어? 아, 여기선 B가 다 사용됐고 여기서는 A가 다 사용됐구나 라는 걸 아까 전에 우리 문제 양적 관계 들어가기 전에 했단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봐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부피가 15예요. 근데 여기다가 B를 또 2부피만큼 넣어줬으니까 즉 처음 부피는 17부피예요. 근데 이 반응이 끝나고 나서 부피가 13부피예요. 즉 부피가 얼만큼 변했어요? 4만큼 변했어요. 즉 변화량이 절반이야. 얘의 절반만큼 반응했다. 그러면 저기서는 B를 2부피만큼 썼으니까 여기는 1부피. 여기도 마찬가지 절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자, 최종적으로 13부피 나오는 거니까 세모 더하기 7은 13. 따라서 세모는 6 되겠죠? 그죠? 즉 2n만큼의 부피가 6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A가 5라고 구했으니까 5n. 그러면은 얘의 부피,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그 다음 세모가 우리 6부피였는데 얘가 2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네모만큼의 부피는 15부피여야 돼. 즉 얘가 15부피여야 된다고. 근데 우리 2n이 6부피라는 거 알아냈잖아. 그럼 비례식을 써서 알아냅시다. m-5n인데 2n은 얘가 15부피. 그 다음에 2n이 6부피. 따라서 30n은 6m-30n. 그러면은 60n은 6m. 따라서 두 개는 10n은 m이니까 m 대 n은 10대 1이 되겠죠. 그러면 m분의 n은 10분의 1.
그 다음에 a는 5 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2020년도 7월 학평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문제는 사실 이번 내신에서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까지 대비를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니까 우리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이 문제까지도 좀 잘 풀 수 있도록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